결국엔 뼈가 튼튼해지려면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서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이 뼈가 약해지는 이유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절력이 떨어지니까 창고에서 불출만 하지 다시 재입고를 안 시키니까 자꾸 뼈가 약해지는 거죠. 관점에서는 마그네슘을 먹고 좋아졌다는 건 목체질 계열의 가능성이 높아요.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 자체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목양 체질이나 모금 체질한테 가장 좋은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먹고 좋아졌다는 건 결국에 나한테 유익한 미네랄이 들어오면서 내 몸의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우울증이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골다공증 치료할 때도 마그네슘을 먹인다 그랬잖아요. 비타민 D하고 비타민 D 플러스 마그네슘을 먹였을 때가 가장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그네슘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마그네슘 자체가 교감신경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대요. 결국에는 마그네슘이 들어가서 교감신경이 안정화가 되면은 경련도 그런 원리일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은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근육이 떨리는 상황이니까 마그네슘이 교감신경의 과항진증을 막아주네요. 근데 이 효과가 체질들이 먹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목양이나 모금 체질들. 칼슘 영양제를 만드는 게 유청칼슘이 있고,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칼슘이 있고, 그 다음에 해조칼슘이 있고. 유청으로 만든 칼슘이라고 하면은 목양 체질이나 모금 체질 한테 가장 유익할 거고, 조개 껍데기 칼슘은 토양 체질, 소음 체질, 해조 칼슘은 수양 체질, 수음 체질, 어골 칼슘은 금양 체질, 금음 체질.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요. MSM은 뼈에 관련된 영양제가 아니고 관절에 관련된 영양제죠. 네, MSM이 유기유황이거든요. 처음에 이 MSM을 만든 원료 물질이 소나무에서 수출을 했어요. 송진에서. 유기유황은 요즘에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소나무에서 수출한 유기유황은 당연히 금체질한테 유익하죠. 그래서 금체질의 경우에는 MSM을 먹었을 때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몸에 작용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에 또 더해서 요즘에 MSM만 먹는 게 아니라 글루코사민을 같이 먹거든요. 글루코사민이 관절 연골의 구성 성분이에요. 이게 제가 우리 몸에 있는 8가지 구조당들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엠브로토스 같은 걸 이제 드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루코사민이거든요. 글루코사민 자체가 금체질한테 유익해요. 금양체질, 금음체질. 그러니까 MSM 더하기 글루코사민 조합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체질이 금체질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관절, 무릎이 아프거나 그럴 때 MSM 플러스 글루코사민을 드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사람들은 금양체질, 금음체질, 수양체질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걸 드셔도 크게 효과가 없는 거죠. 왜냐면 결국에는 그런 영양소가 우리 몸의 구성 물질들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보다 내 척추가 무너지면서 내 몸을 안 좋게 만들어가는 힘이 더 크다 보면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치료에는 척추를 바르게 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이 돼야 돼요. 무릎이 아프건 허리가 아프건 아니면 위장관에 문제가 생겼건 심장에 문제가 있건 아니면 폐 기능에 문제가 생겼건 간에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일단 척추를 바르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요가 강사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괜찮은 운동인 거예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 팔을 뒤로 쭉 뻗게 되면 광배근이 수축을 해요. 머리를 뒤로 제끼면서 승모근과 기립근이 긴장을 하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종아리 햄스트링 머슬이랑 엉덩이 근육이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백머슬을 긴장시키면서 구부정한 척추를 펴주는 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세가 바르게 되면서 구부정한 상태가 펴지니까 키가 큰다는 내용인데, 키가 큰다는 것 자체가 구부정한 척추가 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요구하는 목적과 되게 동일한 운동이 되는 거죠.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치료제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계열의 약물이 있고요. 조골세포의 활동을 촉진하는 계열의 약물이 있어요. 우리 몸은 파골세포만 활동해도 안 되고 조골세포만 활동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인데, 인간이 인간의 몸을 조절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죠. 사실 이거는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요구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뼈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뼈라는 거는 창고의 역할을 해요. 어떤 창고냐면 각종 미네랄 성분의 보관 창고. 그럼 창고가 있다는 건 필요하면 빼다 쓰고 불필요하면 다시 넣는 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칼슘을 예로 들어볼게요. 칼슘의 창고인데, 칼슘이 필요한 상황. 칼슘은 심장 근육 박동을 위해 쓰여요. 근육의 수축을 위해 쓰여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심장이 빨리 뛰는 환경이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근육에서 칼슘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볼게요. 산길에서 사자를 만났어,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럼 그 순간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빡 시키고 교감신경을 긴장시켜서 내 코앞에 있는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도피해야 돼요. 그러면은 근육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근육이 힘을 내고 혈액을 공급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뼈에서는 칼슘을, 지금은 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뼈에서 칼슘을 녹여가지고 근육에 막 공급해서 빨리 근 수축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감신경이 위에 서는 상황을 그렇게 가정을 해본 거죠. 이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제 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칼슘에서 상당히 많은 뼈들에서 이제 칼슘이 녹아 나왔겠죠. 그럼 다시 다행히도 호랑이한테 안 잡아먹히고 살았어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도착을 했어. 그럼 그때부터 극도의 부교감신경 활성이 이루어지죠. 너무 안심이 되니까 갑자기 막 몸도 노곤해지고 나른해지고, 그때부터 다시 칼슘을 뼈에 저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우리 몸에서는 시시각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약으로 조절한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약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문제는 우리 몸이 자율신경이 인체의 체내외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자율신경 스스로가 이 조절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환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만성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골다공증도 있고, 그런 사람이 우울증도 있고, 그런 사람이 불면증도 심하고,
여기 다 겸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반대로 만들면 되는데 사람들한테 반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답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반대로 만들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표현을 했고, 생활습관병은 결국에는 그런 생활습관이 반대로 바뀌어서 교감신경이 우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작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 많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성향에서 교감신경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상태를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치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또 그 상황이 본인의 몸을 계속 안 좋게 몰아가니까 또 그게 또 염려가 되는 거죠. 염려가 많으니까 교감신경이 우위에 서고, 그러니까 질병에 시달리는데 그 질병이 또 염려가 되고, 염려가 되니까 또 질병에 시달리고, 질병이 또 염려가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상대하다가 염려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이 염려부터 덜어주는 게 치료가 훨씬 빨리 되는 길이에요. 염려를 덜어주는 방법은 뭐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작은 증상들을 빨리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좀 덜어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작은 증상들이 생기면은 그 증상을 크게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분들이 유방암 환자인데 배가 아프면 배로 전이 됐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때 그 배가 아픈 증상을 빠르게 잡아들이면은 그런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미궁으로 빠져요. 배가 아프니까 또 이제 잔뜩 긴장해 있으니까 또 다른 증상이 생겨요. 변비가 생겨. 그러면 대장으로 전이 됐나? 이러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는 거죠. 그런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주면 염려라는 이 악순환의 고리의 시작점을 끊어줌으로써 보다 빠르게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죠. 요청칼슘이 목양체질, 모금체질, 어골칼슘은 금양체질, 금음체질, 조개칼슘은 토양체질, 토음체질, 해조칼슘은 수양체질, 수음체질,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칼슘을 안 먹었는데도 골다공증이 없었다. 근데 요즘에는 칼슘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골다공증이 많지 않냐. 사실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칼슘 보충제나 우유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방금 이제 그 사람은 야 그때는 사람이 60이면 다 죽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80살 90살 하니까 그러는 거지, 이게 과연 칼슘 때문에 그러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둘 다 맞는 말이죠. 나이가 사람들이 더 오래 사니까 골다공증 유병 인구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우유나 이런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의 섭취가 많아진다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뼈가 튼튼해지려면은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서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이 뼈가 약해지는 이유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절력이 떨어지니까 상부에서 불출만 하지 다시 재입고를 안 시키니까 자꾸 뼈가 약해지는 거죠. 나이 먹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뼈는 다시 튼튼해질 수가 있는데, 그 환경이 뭐냐면 척추를 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도 나이 먹은 사람은 지팡이 집은 꼬부랑 할머니가 기본적인 인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척추가 굽어지는 게 자연의 섭리니까 너무 당연히 그렇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뼈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척추가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젊어서부터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